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각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각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화면에 다음과 같이 3개의 각이 주어져 있는데 각각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은 예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각은 직각, 세 번째 각은 둔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예각이란 각의 크기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직각이란 크기가 90도인 각을 직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마지막으로 둔각이란 크기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각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화면에 다음과 같이 반직선 OA와 반직선 OB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때 각 AOB 또는 각 BOA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각을 기호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각의 모양을 본떠서 다음과 같이 기호를 표현하여서 각 AOB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한 각 BOA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를 간단히 나타낼 때에는 각 O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며, 또는 각 A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을 나타내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호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호들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주어진 각을 기호로 나타낼 때 가운데에는 항상 두 반직선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점이 가운데에 들어간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각 AOB에서 점 O를 각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두 반직선 OA와 OB를 각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변 OA가 변 OB까지 회전한 양을 각 AOB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AOB의 크기가 50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 중에서 특별한 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각 AOB의 두 변 OA와 OB가 하나의 직선을 이룰 때에 각 AOB를 평각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때 평각의 크기는 180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또한 다음으로 화면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각을 우리가 맞꼭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점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하여서 맞꼭지각이라고 이해하면 보다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또한 화면에서는 주어진 각 A와 각 C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맞꼭지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맞꼭지각은 각 A와 각 C, 각 B와 각 D,
이렇게 두 쌍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에는 총 4개의 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4개의 각을 교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맞곡지각에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곡지각이란 서로 다른 두 직선의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을 맞곡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교각이라는 점입니다. 즉,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마주보는 각이라고 하여서 항상 맞곡지각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곡지각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맞곡지각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각 A와 각 B의 합이 평각이기 때문에 180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각 B 더하기 각 C가 평각이기 때문에 18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각 A 더하기 각 B의 크기와 각 B 더하기 각 C의 크기가 같음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각 A와 각 C의 크기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맞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과 같이 두 직선 AB와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이 두 직선은 서로 직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는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것을 기호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과 같이 선분 AB에 대하여서 중점 M을 찍었을 때 이 중점 M을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 L을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선분 AB의 수직이고 선분을 2등분하기 때문에 수직 2등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수직 2등분선의 성질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선분 AB와 직선 L은 서로 수직이다 또는 직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2등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가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다음과 같이 직선 L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 대하여서 직선 L에 수선을 그었을 때 이때 직선과 수선과의 교점을 H라고 한다면 이 점은 수선의 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점 P와 직선 L 위에 점을 이은 선분 중에서 가장 짧은 선분은 선분 PH이기 때문에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선분 PH의 길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각 A, O, B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으며 각 BOA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꼭지점만을 이용하여서 각 O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각 A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때 주의할 점은 각을 표시할 때 꼭지점이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 O를 각 AOB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반직선 OA와 반직선 OB를 각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반직선 OA가 반직선 OB까지 변화하는 양을 각 AOB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때 평각은 각 AOB가 180도인 경우에 이를 평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었죠.
또한 막곡지각이란 서로 다른 두 직선의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때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교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또한 막곡지각의 성질은 막곡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각이 직각인 두 직선을 직교한다 또는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으며, 이때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분 AB가 주어져 있을 때 선분 AB의 중점 M에 대하여서 이 중점 M을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 L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선분 AB와 직선 L이 수직이다 라는 점과 선분 AM과 선분 BM의 길이가 같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 대하여서 점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직선 L과 이 수선이 만나는 점을 H라고 한다면 이 점을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때 선분 PH의 길이를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